예언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SNS,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까지 어떤 문장과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이미지를 쓰면 좋을지, 브랜딩은 어떻게 할지가 전부 해결됩니다. 침대를 구매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구름이 스노잉 배경화면이라면 당신은 안락함과 편안함에 심취된 나머지 돈을 좀 쓰더라도 가장 편안한 침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돈으로 도배된 배경화면이네요. 돈이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침대는 역시 가성비라며 경제적인 침대를 고릅니다. 뭔가 체면 같고 사기 같죠.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쯤 되면 심리학 이론들을 사업에 적용시키지 않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식 포션은 수많은 심리학과 마케팅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유료 강의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심리학 실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로펌 10곳에서 변호사 500명의 이름을 분석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분석해서 어디다 쓰냐 했더니 이름을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쉬울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설이 있나 싶지만 이 가설은 사실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일수록 직급이 낮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쉽고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한 89개의 회사를 무작위로 선택해 분석했더니 발음하기 쉬운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실적이 월등히 좋았죠. 이름이 아닌 코드명은 어떨까요? 주식 시세 코드를 발음하기 쉬운 KAR과 같은 회사가 발음하기 어려운 DRO 같은 회사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로포폴, 후시딘, 아세틸살리신산. 이것도 설마? 네, 맞습니다. 발음하기 쉬운 식품 첨가물이나 약물의 경우 더 호감을 느끼고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모든 것은 연상입니다. 우리 뇌에서 쉽다는 매우 긍정적임을 연상시킵니다. 마찰 없이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개념을 아주 좋아하죠.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빠르고 효율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죠.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는 인식하기 쉬운 얼굴 특징을 지녔거나 발음하기 쉬운 이름일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우리 뇌가 처리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소위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온갖 업계 용어가 가득하다면 고객의 뇌는 막힙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광고를 들여다볼까요? 브랜드는 자신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품과 연예인을 동시에 내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는 유명인의 얼굴이 광고에 나옵니다. 인식하기 쉽습니다. 평소에 보던 얼굴이라 스무스하게 머리로 들어옵니다. 향수 샤넬 넘버5가 왜 고급진지에 대한 지루한 설명보다도 니콜 키드먼 한 장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뇌에 수년간 축적되었던 니콜 키드먼에 대한 호감이 쭉 출력되죠. 그리고는 이 농축된 이미지를 제품에 연결시킵니다. 이게 브랜딩이자 연상의 힘이에요. 연상 효과는 광고, 브랜딩, 그리고 상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든 SNS든 뭐든 간에 결국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걸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저는 한때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를 극혐했습니다. 아니 제품의 혜택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왜 항상 연예인의 광고비를 다 쓰는 거지? 그러나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고급지고 인기 있는 연예인과 향수를 반복적으로 동시에 제시하면 그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이 생긴다는 사실을요. 샤넬 넘버5와 니콜 키드먼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성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를 떠올려 봅시다. 음식과 종소리는 함께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쌍으로 충분히 반복된 후 종소리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연상시켰고 개는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박도 물론 있습니다. 총 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홀로 서 있는 사진,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본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더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물건을 집어주며 정리를 도와주는 경향이 무려 3배나 더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위 참가자들이 18개월 된 아기들이라는 사실. 아기들은 추론하거나 깊이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위 연상효과는 아기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죠. 즉 연상은 사고의 영역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떠올리기 싫어도 무의식에서는 자동으로 연상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확장해볼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성취와 관련된 단어, 승리, 달성, 성공 등에 간접적으로라도 노출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성과가 오르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2배 이상 강해진다고 합니다. 즉 연상효과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인터넷의 거의 모든 것, 배너, 링크, 상세 페이지, SNS 랜딩 페이지 등 모든 것의 핵심이죠. 행동하게 만들려면 먼저 단순한 단어나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단어나 이미지와 연관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첫 배경화면으로 푹신한 구름이 보이도록 유도된 방문객은 안락한 소파를 선호합니다. 이 안락함은 그들이 여태까지 겪어온 경험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머릿속 스위치죠. 그럼 이 연상효과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설득의 대가들도 마케팅 전문가들도 최고의 세일즈맨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객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방법이죠. 어떻게 호감을 유발시키느냐입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많은 세일즈 전문가들은 고객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생일, 고향, 이름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호감을 느끼고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가 자신과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등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페북에서 친구 신청을 한 남성의 생일이 자신과 같으면 친구로 수락할 가능성이 무려 2배나 높아집니다. 이를 연상효과와 연결해봅시다.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취미 등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에 타겟 독자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들과 여러분의 공통된 요소들을 블로그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4분만 더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는 성공하신 겁니다. 단어, 이미지, 문장, 레이아웃 등을 연상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타겟팅한 고객이 연상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나요? 각자의 강점이 다를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뛰어난 사람, 혹은 칼럼, 전자책 등 홈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이 우선 전자책을 다운받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모든 세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독자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전자책을 읽게 만들어서 내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전자책을 다운받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로 유명한 팀 페리스의 경우 그의 팟캐스트가 가장 가치 있는 요소네요. 다운받거나 다른 링크로 향할 필요 없이 바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랜딩 페이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장소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우선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팟캐스트를 더 들어보고 싶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팀 페리스의 책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더 유명하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책이나 블로그를 자랑하기보다는 팟캐스트만을 자랑합니다. 3년 연속 애플의 최고 팟캐스트 같은 요소들을 명확히 드러내죠. 독자들이 했으면 하는 첫 행동은 다름 아닌 팟캐스트 청취니까요. 팀 페리스는 첫 랜딩 페이지의 연상효과에서 자신의 얼굴과 쇼가 가장 눈에 띕니다. 팟캐스트라는 요소는 생각보다 허들이 높습니다. 뭔가 지루한 라디오 같거든요. 이걸 쇼라는 단어를 통해 허들을 낮추는 거죠. 쇼는 누구나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너무 논리적인 비약 같다고요? 무게, 무거움이라는 단어에는 심각함, 중요성, 노력 등의 개념이 은유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접관은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할 때 무거운 서류철에 이력서가 첨부된 지원자가 업무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죠. 무거운 서류철에 첨부된 보고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페리스의 블로그에는 칼럼, 책 소개, 뉴스레터까지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독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설정해 놓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가 그냥 좋은 것만 다 집어넣은 자탕이라면 잘 설계된 랜딩 페이지는 독자의 다음 행동 하나만을 연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구매라는 목적지로 계단을 올라오게 하기 위해 우선은 한 발자국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자국은 첫 행동인 팟캐스트에서 담당할 영역이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은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고객들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인식하는 창구인 탑퍼널, 가장 입구가 넓은 깔때기는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게 곧 브랜딩이고 이 자체가 전환율로 연결되니까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심리학과 마케팅 지식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흔한 유튜브 시청자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단 10분 만에 레벨업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